다리를 다 건너자 빗소리가 또 한 번 바뀌었다. 빗방울이 수면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잎을 흔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목화신이 사박사박 흙을 밟는 소리에 동박새가 지저귀는 맑은 소리가 섞였다. 흙속 너머로 수면이 보이고 그 위에 진달래의 분홍빛, 다행송의 나무 껍질이 바라는 붉은빛, 단풍나무 잎의 초록빛이 비쳤다. 먼 곳에서는 큰 부리 까마귀가 목청껏 울고 있었다. 알고 보면 이런 것들 모두가 오래전 미호에게서 배운 것들이었다. 멀리서 비치는 빛에 눈을 가늘게 뜨며 다카오는 그리운 기억을 떠올렸다. 머나먼 곳에서 또 한 번 천둥 소리가 진동했다. 우레소리. 불현듯 그 단어가 타카오의 뇌리에 떠올랐다가 이내 지워졌다. 뭘까? 어디에서 들어본 단어인가? 방금 떠오른 단어 자체도 금세 잊혔다. 하지만 어떤 예감 같은 것이 담담하게 그의 몸을 채웠다. 비에 젖은 은행잎 사이로 늘 비를 긋고 나던 정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있을 리 없는 무언가를 본 기분이었다. 타카오는 정자를 향해 걸었다. 나무 이파리들을 지나자 정자 전체가 눈에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타카오는 멈춰섰다. 캔 맥주를 입에 대고 어깨 위까지 내려오는 단정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가만히 그를 돌아보았다. 한순간 눈이 마주쳤다. 이 비는 곧 그칠지도 모르겠구나. 그 순간 근거 없이 타카오는 그런 생각을 했다. 부드러운 발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비닐 우산을 든 소년이 서 있었다. 한순간 눈이 마주쳤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올 때까지 기척을 못 느꼈다니. 유키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시선을 떨궜다. 빗소리를 듣느라 그랬나. 소녀는 다소 머뭇거리면서도 유키노가 비를 피하고 있는 작은 정자 안으로 들어왔다. 평일 아침부터 공원을 찾는 이는 흔치 않다. 교복을 입은 언뜻 성실해 보이는 고등학생. 맞나? 학교를 빼먹고 기껏 온 데가 유료 정원이라니 어째 시시하네. 자리를 양보해야겠다 싶어 정자의 안쪽으로 옮겨 앉았다. 소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우산을 접은 후 끄트머리에 앉았다. 나무 벤치에서 끼익 소리가 났다. 5월의 세찬 비가 기세 좋게 내리고 있었다. 기분이 좋은지 청량하게 우는 새소리,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과 연필이 노트 위에서 사각사각 미끄러지는 우아한 소리. 소녀는 아까부터 노트에 무언가를 쓰는 중이었다. 교과서가 안 보이는 걸 보면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좌우간 음악을 시끄럽게 듣는 아이가 아니라 다행이라며 유키노는 슬쩍 가슴을 쓸어내렸다. 좌우로 약 2미터밖에 되지 않는 L자형의 좁은 벤치 양쪽 끝에 앉아 있는데도 희한하게 별로 거슬리지 않았다. 아무라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마시던 캔 맥주를 입으로 가져갔다. 공원 안에서는 음주가 금지돼 있지만 알게 뭐람. 이 아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땡땡이 중인 건 피차 마찬가지고 돌연 하는 소년의 작은 소리에 이어 지우개가 떨어지더니
통통 튀어 유키노의 발치까지 굴러왔다. 여기. 그것을 주워 소년에게 내밀자. 죄송합니다. 소년은 당황하며 상체를 일으켜 지우개를 받아들였다. 10대의 풋풋함이 느껴지는 긴장한 음성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소년은 노트에 무언가를 쓰는 작업에 다시 몰두했고 유키노는 무척 오랜만에 들뜨는 기분을 맛보았다. 고작 이런 일로 따분하기 짝이 없는 나날이 하염없이 흐르더니 이상하네. 맥주를 입에 머금고 비 내리는 정원을 새삼스레 내다보았다. 비는 조금도 기세가 줄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모양의 소나무를 속절없이 보노라니 그것들이 거대한 채소나 미지의 동물로 보였다. 누군가가 도쿄에 꼭 맞는 뚜껑이라도 덮은 양 하늘은 잿빛 일색이었다. 연못 위에 연이어 퍼져나가는 파문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수다 같았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서투르게 치는 목금처럼 박자가 맞을 것 같으면서도 맞지 않았다. 그녀와 똑같았다. 유키노는 유난히도 박자 감각이 떨어졌다. 엄마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렀는데 그녀는 음악에 영 소질이 없었다. 유년 시절에는 그부 전원이 시선을 온통 빼앗을 만큼 솜씨 좋게 목금을 쳤다. 리코더를 연주하는 손가락도 마법 같았다. 오직 유키노만 빼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들 노래를 잘 부르는지도 그녀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많은 노래를 알고 그렇게 거리낌 없이 노래를 부르는지. 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딱히 교습소가 있는 것도 아니건만 혹시 다들 비밀리에 혼자 연습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그 사람도 가끔 그녀를 노래방에 데려가곤 했는데. 저기요. 느닷없이 소년이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해하고 힘 빠진 소리를 내고 말았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응? 아닐걸? 뜬금없이 뭐람. 순진하게 생겨서 헌팅이라도 하려는 건가? 본의 아니게 쌀쌀맞게 대꾸했다. 아, 미안해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민망하다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니 소녀는 창피한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고 유키노는 안심했다. 아니에요 하고 이번엔 미소를 담아 다정하게 대꾸했다. 정말로 누구와 착각한 듯 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멀리서 희미하게 천둥 소리가 들렸다. 유키노는 맥주를 입에 댄 채 그 소리에 이끌리듯 소년을 힐끗 훔쳐보았다. 짧게 깎은 머리, 영리해 보이는 이마와 완고해 보이는 눈썹과 눈. 조금 전에 짧은 대화가 수줍었던 모양인지 뺨이 발그레했다. 귀에서 목덜미로 이어지는 선이 묘하게 어른스러워 보였다. 호리호리한 몸에 새하얀 와이셔츠와 회색 조끼. 어머나. 유키노는 살짝 놀랐다. 아 하고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그래, 그렇구나. 수면에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컬러풀한 장난기가 잔잔하게 퍼졌다. 본 적이 있을지도. 네? 소년이 움찔하며 유키노를 돌아보았다. 그 틈을 메우려는 듯이 또다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우렛소리 라는 글자가 머릿속에 둥실 떠올랐다. 미소를 지으며 유키노는 속삭였다. 우렛소리.
우산과 구두를 들고 일어났다.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하고 구름이 끼고 비라도 내리면 그대 붙잡으련만. 말을 마치기 전에 자리를 떴다. 우산을 펴고 정자를 나와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우산이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스피커로 변해 빗소리를 귓가에 전해주었다. 어리둥절해하는 소년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걸었다. 이제 눈치챘을까? 짓궂게 생각하며 작은 돌다리를 건너 정원 출입구로 향했다. 나무에 가려서 내 모습은 이제 안 보이겠지. 그래도 오늘은 즐거웠어. 유키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오늘 하루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맑아졌던 기분이 다시금 뭉근하게 잿빛으로 가라앉았다. 유키노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고전 수업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와카 수업 중이었는데 만요슈, 코킨슈, 신코킨슈의 노래가 각각 한 수씩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그 가운데 만요슈에서 뽑은 한 수가 이상하게 13세 소녀 유키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동쪽 들판 끝에 서광이 비치고 돌아보니 서쪽 하늘에 낮게 뜬 하얀 달이 보이네. 노래의 의미를 생각해보기도 전에 교과서의 까만 활자가 녹아내리더니 그 위로 초원 저편에 펼쳐진 보랏빛 새벽 하늘이 펼쳐졌다. 그 풍경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군청색 하늘이 하늘 밑에 솟아있는 산기슭에 마치 더 끓여 넣은 듯 하얀 달이 호련히 걸려 있었다. 문자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전경이 떠오르는 경험은 유키노에게는 난생 처음이었다. 이게 웬일이야 하고 망연자실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런 광경이었을 거야. 히나코 선생님이 푸근한 음성으로 말하며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말을 타고 있는 남자의 작은 실루엣, 끈을 감싼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하늘. 선생님은 끝으로 흰 분필로 자그마한 달을 그려 넣었다. 유키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본 것과 같은 풍경이야. 방과 후에 미술실에서 그 얘기를 히나코 선생님에게 했더니 그녀는 소녀처럼 흥분했다. 어머, 세상에 대단하다. 히토마루가 우리에게 동시에 빙의했나봐. 왜? 오컬트예요? 하고 참견하는 미술부 남학생. 히나코 선생님이 위험인물인 줄은 알았지만 유키노도 그쪽이었어. 라며 놀리는 여학생. 아니야. 그냥 놀랐다는 얘기야. 유키노는 얼결에 입을 삐죽이 내밀며 항변했다. 유키노의 표정에 자리에 있던 이들 모두 시선을 빼앗겼고 일순 저기에 가까운 기운이 감돌았다. 또 유키노가 절망적으로 생각한 직후 히나코 선생님의 지극히 교사다운 단정한 음성이 들렸다. 천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가 봐. 고전이란 참 멋지지 않니? 그런 것도 같네요. 그래도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투덜거리자 히나코 선생님은 따사롭게 우후훗 웃었다. 덕분에 분위기는 다시 보송보송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낮은 저녁 해가 히나코 선생님의 풍만한 몸매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냈다. 안도하는 한편 맞는 말이라고 유키노는 생각했다. 또
나를 도와준 데다가 저런 표현을 쓰시다니. 나코 선생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야. 세상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에 덜컹 소리를 내며 톱니바퀴가 하나 더 끼워 맞춰진 느낌이 들었다. 이나코 선생님은 그렇게 그녀를 도와주곤 했다. 에히메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유키노는 주위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소녀였고 그 미모는 그녀를 불행에 빠뜨렸다. 유키노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예뻤다. 산과 바다와 논밭과 저수지와 귤 과수원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어디에 있든 대번에 눈에 띄었다. 유키노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놀라서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상처를 받았다. 내 얼굴이 그렇게 요상한가 싶어서 어린 소녀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인구 감소 현상이 현격히 드러나던 초등학교 안에서 유키노의 고뇌는 더더욱 깊어졌다. 그부들과 나란히 서면 두상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작았고 팔다리는 부러질 것처럼 가늘고 길고 하였으며 얼굴은 정성 들여 빚은 듯 정교했다. 누구보다도 큰 쌍꺼풀 진 눈은 까맣고 신비롭게 젖어 있었고 짙고 긴 속눈썹은 연필 하나쯤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탄력이 있었다. 소심하게 머뭇거리는 모습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야릇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그로 인해 유키노는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잿빛 바다에 홀로 떠있는 새하얀 돛담배처럼 누구의 눈에도 황홀하게 비치는 빛이 그녀 자신은 손톱만큼도 원한 적이 없는데도 늘 뿜어나왔다. 유키노가 있으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남자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그런 탓에 여자들은 언짢아 했다. 유키노는 지우개질을 하든 급식 배식을 하든 우유를 마시든 답을 틀리든 언제나 화사한 그림이 됐다.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빈번하게 말을 시켰는데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고립되었다. 더구나 시종일관 긴장하고 있어서인지 손재주가 서툴렀고 체육이나 음악 시간에도 도통 시원치가 않았다. 심지어 평균대 위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며 캐스터네츠마저 능숙하게 칠 줄을 몰랐다. 다른 아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그 정도의 작은 실수도 유키노가 저지르면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이질적인 존재를 비난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얻기라도 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좀 이상해하고 그래서 유키노는 조금이라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죽이며 살았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히나코 선생님을 만났을 때부터 유키노는 그녀가 부러웠다. 그녀는 20대 후반쯤 된 국어 선생님으로 유키노에게 없는 것을 모두 지닌 사람이었다. 예민함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는 동그랗고 다정한 얼굴도 저도 모르게 안고 싶어질 만큼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몸매도 누구든 무장해제를 시켜버릴 만큼 온화한 몸짓도 고야마 선생님이 아니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히나코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소박하고 친밀한 존재감도 유키노가 보기에 선생님은 이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내 외모는 세상에서 나를 밀어내지만 히나코 선생님의 동그란 얼굴은 세상의 축복 그 자체야. 그렇게 생각하며
얼굴이 선생님처럼 변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얼굴이 히나코 선생님의 얼굴로 싹 바뀌어 있는 모습을 밤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진지하게 상상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히나코 선생님이 자신의 비현실적인 면까지도 매우 자연스럽게 희석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유키노는 깨달았다. 유키노 때문에 분위기가 까칠해지면 언제나 히나코 선생님이 나서서 교묘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키노에게 시선이 모일 것 같으면 가볍게 나무라면서, 하지만 티나지 않게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그부들도 서서히 유키노의 특별함에 접근하는 방식을 익히게 되었다. 유키노는 히나코 선생님이 담임이 되기를 3년 내내 기도했지만 그 소원은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고문을 맡고 있는 미술부에 들어갔고 그곳은 유키노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거의 처음으로 학교라는 장소에서 고통이 아닌 다른 기분을 맛보게 됐던 것이다. 멋대가리 없는 점퍼 스커트 차림에 볼품없는 여학생들 중에서 그녀만 콕 집어내 꾸며준 것처럼 혼자 세련미를 풍기는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었다. 그래도 유키노는 또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즐거움을 그곳에서 난생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히나코 선생님 덕분이었다. 안타깝고 절실한, 거의 사랑에 가까운 애절한 심정으로 유키노는 히나코 선생님을 동경했다. 고등학생이 되자 유키노의 미모는 세상에 다소나마 스며들었다. 볼록한 가슴을 감싼 모카색 블레이저와 옅은 다갈색 리본, 날씬한 허벅지가 설핏 드러나는 길이의 타탄 체크 플리츠 스커트. 그런 예쁜 교복을 입은 유키노는 여전히 도드라지는 미소녀였고 TV 속에서 활약하는 아이돌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냥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로 그녀의 미모는 안정을 찾을 곳을 발견한 것이다. 자전거와 열차, 그리고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며 통학했던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예쁜 애가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외모를 다소 이질적이긴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철컹. 톱니바퀴 하나가 또 끼워 넣어졌다. 숨을 쉬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 유키노, 오랜만이네. 더 사람 같아졌는걸. 중학교 때 같이 부활동을 했던 아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것은 2년 만에 모인 모교 미술실에서였다. 히나코 선생님이 전근을 가게 되어 주말에 졸업생을 포함한 미술부 전원이 모여 환송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린 탓에 히터를 켰는데도 낡아빠진 건물이라 숨을 쉴 때마다 하얗게 입김이 나왔다. 그래도 30명 정도가 모이자 온기가 가득해져 차가운 콜라를 마셔도 기분 좋게 느껴질 만큼 공기가 훈훈해졌다. 무슨 말이야? 전에는 내가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야? 유키노는 되도록 가벼운 말투로 되받아쳤다. 나와 같은 존재로는 보이지 않았지. 진지하게 대꾸하는 졸업생의 표정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는지 현역 미술부 학생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진짜 그랬다고 라며 다른 졸업생 한 명이 지지 않고 주장했다. 사람 같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중학교 남학생들은 아까부터 상기된 얼굴로 유키노를 힐끗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예전처럼 분위기가 불편해지지는 않았다. 이나코 선생님은 유키노 옆에서 유쾌하게 눈으로 판다를 그리며 하지만 정말이야. 유키노 말인데 물속에서 올라온 것처럼 표정이 시원해 보이는걸. 그렇게 말했다. 어느덧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물방울이 맺힌 유리창은 어둠을 등지고 거울로 변해 형광등이 빛을 발하는 미술실 전경을 담아냈다. 중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하나둘 귀가하고 있었고 교실에 남은 건 5명쯤 되는 졸업생과 히나코 선생님뿐이었다. 선생님 뒤에는 학생들이 준 선물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걸 보니 정말로 천근을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렴. 졸업식 날 히나코 선생님이 미술부 전체에게 한 말을 유키노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메시지처럼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구시를 만들어 혼자 몇 번이나 학교에 얼굴을 내밀곤 했다. 전근을 가는 건 맞지만 그리 멀리 가는 건 아니란다. 또 볼 수 있어. 이나코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터였다. 유키노는 학생들과 웃고 떠드는 히나코 선생님의 모습을 간간히 훔쳐보았다. 형광등 때문인지 선생님의 얼굴에는 피로가 완연했다. 살짝 걱정을 하면서 유키노는 생각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중학교 때 나는 토커나 다름없었을 거야. 점심시간, 방과 후, 휴일의 부활동 이후 그녀는 어미를 찾는 병아리처럼 히나코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녔다. 허락만 해줬으면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가고 싶을 정도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자신을 몰래 따라오곤 했던 남학생들의 마음을 그녀는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있었다. 혼자만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비의 언어라는 시가 있단다. 유키노가 상념에서 벗어나 얼굴을 들자 이나코 선생님은 그녀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시선을 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시야. 비가 올 때마다 떠올리지. 비의 언어라는 시. 그렇게 말하며 이나코 선생님은 살포시 눈을 감고 시를 낭송했다. 내 몸이 다소 차가운 건 이슬비 속에서 홀로 걸었기 때문이지. 내 손바닥은, 이마는 촉촉한 채로 어느덧 나는 어두워지고 여기에 이렇게 기대앉아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지. 통통한 입술에서 매끄럽게 이어져 나오는 시를 유키노는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서 듣고 있었다. 그곳은 아직 소리 없이 희미한 비가. 시는 이어졌고 유키노의 눈꺼풀 위로 낯선 도시에 비가 쏟아지는 전경이 그려졌다. 사랑에 맞지 않는 히나코 선생님의 목소리가 미래를 향한 불안한 예언처럼 유키노의 마음을 가만히 흔들었다. 알지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하루를 내게 가르쳐주며 고요함에 대해, 뜨거운 한낮에 대해, 비의 잔잔한 속삭임은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저렇게 말해주지. 나는 그것을 들으며 언젠가 언제나처럼 잠이 들겠지.